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으십니까? 저희가 사는 곳은요, 금년에 예전에 없던 일이 있는 거 있죠. 오늘 새벽에는 29도여서 참 추웠는데 오늘 오후에는 60도입니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으니까는 조금 힘들죠. 적응하려니까요. 오늘은 정맥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어로는 varicose vein.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전자메일로요. 이거는 한마디로 답을 해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맥류는 주로 심장에서 혈액이 영양소와 산소를 싣고 동맥을 통해서 우리 특히 하지, 다리 쪽으로 쭉 동맥을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정맥에서 일어나는 병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왜 잠은 이렇게 자야 되며 왜 햇빛을 쬐어야 되고 왜 물을 마셔야 되며 왜 피부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심으로 인하여 근치가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아실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온 전신을 돌죠. 그런데 팔에는 정맥류가 없죠. 예? 이 팔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복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치질이 일종의 정맥류이기도 합니다.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내려갈 때 동맥에는 적건 크건 그 압이 정맥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하지에 있는 정맥에 주로 정맥류가 많이 오는데 그 혈관의 이름은 복제정맥입니다. 복제정맥은 여기 허리에 있는 장골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제정맥은 특별히 무슨 일을 하는 정맥이냐? 두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몸을 돌고 영양소와 산소를 발과 다리와 이런 모든 세포와 조직에게 공급을 한 다음에 모세 혈관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이 한쪽은 동맥혈이고 한쪽은 정맥혈로서 여기서 영양소와 산소가 다 조직에 공급이 된 다음에는 정맥이 그것을 다 모아 받아들여서 어디로 보내줍니까? 심장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일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놀랍습니다. 이 정맥은 우리 몸에서 피를 보유하고 있는 풀장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정맥이 특히 이 하반신에 있는 복제정맥 제일 큰 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지엽적으로 뿌리가 자잔하게 여러분 나무의 뿌리를 보시죠. 중추에 있는 데는 좀 굵고 가장자리에 있는 건 점점 분지가 많아질수록 가늘어지죠. 어쨌든 이 혈액을 다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하는 그 용량이 몸의 3분의 2의 혈액을
보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혈액을 보유하는 장기입니까? 간이 그러한 장기죠. 예. 그리고 셋째로는 이 압이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정맥에서 심장에서는 심장이 이 아주 힘찬 그 엔지니어링 그 펄프, 그러니까 아주 이런 그 힘이 세게 심장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수축할 때는 피를 내보내고 이완할 때는 피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복제 정맥은 무슨 작용이 있길래 피를 그 먼데 한 4피트 정도 되는 심장까지 피를 돌려보내주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압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맥혈의 압과 정맥혈의 압이 다르고 왼쪽 심장에서부터 혈액이 방출하는 압이 한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받아들이는 바른쪽 심방에 들어가는 그 입구의 압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압의 차이로 또 이 정맥 안에요. 이 복제 정맥 안에 막이 있습니다. 밸브가 있어요. 예, 문이 이렇게 둘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합니다. 마치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그 뱀부 그 뱀부 하면 대나무죠. 대나무에 이렇게 마디가 대나무는 아주 미끈하게 자라고 있는데 마디가 있죠. 여기 마디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마디가 우리 손가락 마디가 있고 그렇게 마디가 이 줄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이 복제 정맥, 특히 하지에 있는 이 큰 정맥이 중간중간에 그런 매듭이 있고 그 매듭 안에는 두 밸브가 서로 이렇게 마주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밸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밸브를 작동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힘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근육 펄프, 예, 근육이 양쪽으로 딱 이렇게 마주 있습니다. 안쪽으로 정맥 안쪽으로. 그러면 여기에 밸브가 있어서 마디와 같고 그 밑에도 밸브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의 운동 근육과 같은 스켈리탈 머슬이라고 해서 운동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수축을 하면 그 공간에 있던 피가 막을 열면서 위로 한 칸 올라갑니다. 올라간 것이 뒤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그 막이 문을 착 닫습니다. 그 막에 생긴 모습이 밑에서 올리면 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에서 백업 하려고 돌아가려고 미루면은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묘막측하죠. 그런가 하면은요, 사실 이 정맥은 나이론같이 아주 파들파들하고 매끈매끈하고 얇고 그런데 아주 질기고 강한 그런 건데 보통은 그렇게 정맥 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꽈리처럼 불러나왔거나 확장됐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닫히고 있는데 아주 닫히고 있지 않고 아주 이렇게 하고 있고 도무지 빳빳하기 때문에 이거를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늘렸다 오그렸다 해서 혈액을 보유하는 자그마치 몸에 있는 혈액의 3분의 2를 보유할 수 있다. 대단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 막 안에 심장 근육과 똑같은
스무스 머슬, 우리의 의지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근육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축을 하든지 이완을 하든지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쉴 때에는 이것이 이완이 돼서 머리를 돌던 피, 여러 장기, 소화기에서 필요로 했던 하반신에 뭐 여러 가지 그 복강 장기요, 하복부 안에 장기에 여러 피가 돌고 하던 그런 모든 것이 이 하지 정맥, 그리로 가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복제 정맥은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같은 세포끼리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같지 아니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이런 형태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심장 말고 하지 동맥 안에 그 자체가 사용하는 발전기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발동함으로써 힘 자체가 구축이 됨으로써 피를 조춤 하지만 결국은 심장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만일 어디에 혈액 출혈이 심하게 있다. 그러면 심장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를 수혈받는 그런 현상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저장했던 피가 금방 이 정맥이 수축을 하면서 피를 빨리빨리 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심장이 완전히 이렇게 콜랩스, 일을 못하지 않고 다시 피를 수혈을 받은 것처럼 해서 돌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몸이 낮에와 밤에 우리가 쉬느냐 아니면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세차게 빨리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힘찬 근육 운동을 하느냐, 이때에도 심장은 방출하는 혈액 양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막 하다가 갑자기 쉬면은 뱅그르르 어지러우시죠. 왜? 뇌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찬 운동, 세찬 이런 크로스 컨트리 마라톤 같은 거요. 그런 걸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조금 쉬어야 합니다. 유한 운동을 설설 하면서 몸이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몇 분의 1, 2분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활기차게 운동을 걷는 활보를 하고 땀이 쭉 나고 등골 가슴팩이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를 때도 마찬가지로 유유하게 산책을 하면서 몸이 다시 순환을 균형 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개천물이 흐르는 걸 보셨죠? 그 개천물이 흐르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어떤 개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개천물의 흐르는 방향을 바꾸려고 해보셨습니까? 못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지구 표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의해서 샘의 원천으로부터 어디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샘물을 막으면 물이 고이기는 해도 흐르는 방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저 말단에 있는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간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근육 펄프가 있어서 거기서 펄프를 하면서 밸브가 올려만 보내고 내려가진 않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압이 달라요. 심장에서 방출하는 동맥이 가지고 간 압과 정맥이 가지고 있는 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압의 차이로 인하여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압의 차이로, 그 다음에 중력을 얼만큼 받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정맥혈이 발톱에 있던 혈액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바른 쪽 심방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것도 이런 압의 변화에 의해서 하는데, 복압이 높으면은 정맥류가 생깁니다. 복압이 높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압이 높아지죠. 우선 가장 평범한 것으로서는 음식을 잘못 먹은 이 오늘날 미국의 전형적인 식사는 정제한 식품이 너무 많고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복압이 올라가고 또 이 변비를 처리할 때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복압이 올라가면은 그 복압은 금방 이 하지 정맥에 압을 올려주기 때문에 대단히 서로 싸우면서 힘듭니다. 그러면 이 정맥류는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증세는 여러분이 다 의사한테 가기 전에 진단을 붙이시고, 여러분이 다리가 무겁고 아프고 따갑고 제리고 어떤 사람은 가렵고 또 땀띠 같은 아토피성 피부 그런 발진이 다리에 종단지에 생기고, 이 가렵고 발진이 생긴다. 그러면 그 밑에 깊숙이 정맥류가 있습니다. 깊은 혈관에 생길 수도 있고 피부 바로 밑에 조금 지방세포에 쌓여서 정맥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서는 40대, 50대가 가장 정맥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맥류로 고생을 하는 거 아니요? 10명 중에 1명, 10%, 모든 인구의 10%, 10명 중에 1명이 정맥류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정맥류의 50%는 그저 경한 상황이고 50%는 아주 심해서 보기도 흉하고 또 색도 변하고 보라색으로 변하고 또 심하면 피부에 궤양까지 생기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가렵고 발진 나고 낮에는 발이 무겁고 밤에 자고 깨면은 괜찮고, 그러나 여러분 밤에 자다가 다리에서 쥐나죠. 이 쥐나는 게 물론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어져서도 그렇다고 말해줄 수 있겠지만, 바로 정맥류의 초기 증세는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이런 쥐가 나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리에 생기는 이 엔자이나, 그러니까 협심증이죠. 협심증이라고 말해줍니다. 왜?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심장만이 그렇게 근육으로 파워 있게 피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엔진이 이 정맥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정맥 피를 다시 심장으로 적당히 보내면서 필요한 것만큼을 보내면서 심장이 무리가 가지 않게끔 혈액을 보유해주고 필요한 때는 그냥 콱콱 넘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맥류를 가진 사람은 심장 혈관 질환의 일부로서 심장이 많은 부담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뒷받침을 해주는 백업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원인은 뭐냐?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정제식품.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십니다. 뭐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가공식품, 정제식품 하면은 섬유질을 다 빠지고 꼭 필요한 영양소를 다 빼버려서 그 영양소는 버리지 않고 보조식품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경제 순환을 달리 돌리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영양 실조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식사법이 문제고,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고,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나 신장이 그 뒤처리를 다 못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운동이 이렇게 부족한 백성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운동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줄 아는데 체중이 좋으면은 근육이 좋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체중이 과다한 분은 근육에 발육이 되어서 체중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 지방세포에는 독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우리 몸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화식을 해가지고 광물질들을 다 생명이 없는 무기질로 만들어서 먹는 판에 이 무기 칼슘이 이 판막에, 이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기에 1 유닛, 2 유닛, 세컨드, 서드, 포트 해가지고 그 긴 거리에 아주 정션마다 무척 많습니다. 다만 이 복강으로 들어가서 대정맥으로 들어가면은 풀해서 모아지면은 거기는 정맥 사이너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밸브가 없습니다. 그리고도 걔네들은 뒷걸음하지 않고 앞으로 쭉쭉 밀려가는 왜? 심장이 바른 쪽 심방에서 기다리기를 압이 지로예요. 그러니까는 요 관 속에서 압이 높은 데서 압이 낮은 데로 흐를 수밖에는 없는 원웨이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요. 옷을 입어도 쫄라매게 입지요. 양말을 신어도 남자 양말도 위에 고무줄 때문에 다리 중간을 저녁에 벗으면은 짤록하게 자죽이 나죠. 여자들의 니하이는 무릎 바로 밑에서 딱 쫄라매지요. 부스가 옆에다 지퍼가 쭉 있어가지고 이 캘프의 이 정맥이 들으셨죠? 몸의 피의 3분의 2를 보유하기 때문에 이 다리가요 이렇게 컸다 적었다 하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변화가 있는데, 부스가 니하이 부스가 옆에 지퍼가 있어 쭉 매면은 저녁에 벗으면은 양말이고 뭐 이 부스의 지퍼 자주기구가 이 다리에 다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을 자유자재로 일을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해나가게끔 돕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정맥류가 안 생깁니까? 자그마치 열에 하나. 그 이병률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목 옆에 그 스파이더 웹이라고 해가지고 스파이더 베인이라고 해가지고 꼭 거미줄 같이 생긴 그 모세 혈관이 확장된 거예요. 그거는 아무 위험도 없고 병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흉할 정도뿐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이렇다면 동물성 포화, 지방,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이런 거를 적게 잡수시고 정제한 식품을 다 배제하며 모든 가공식품을 안 잡수시며 여태까지 늘 말해온 전곡,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과실, 씨앗과 넛 종류, 그 다음에 물을 8온수짜리 적어도 6개 내지 8개를 식간이나 아침 공복에 잡수시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안 잡수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방광을 비우고 주무셔야지 잠이 방해를 안 받죠.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됩니까? 영양이 실조가 된 이 몸이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임무를 가진,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이 혈관이 뭐 그냥 혈관이지. 아닙니다. 이들이 맡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함. 제2의 심장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10사람의 천연치료하는 사람의 책에도 없었어요. 내가 생리, 조직, 해부학, 병리 이런 거를 다시 다 들여다보면서 샅샅이 살피니까 이래서 다리의 정맥 안에는 제2의 혈관이 있으니까 밤에 쥐가 나는 거는 다리에 나는 협심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제함으로써 버려버린 영양소,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C, C with bioflavonoid, 모든 거를 혈관 안서부터 청소해주는 루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바이타민 E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니까 몸에 이런 임무를 가진 세포와 조직이 재생될 때 재생이 못 되죠. 특히 채식을 하고 아이고 생선에도 중금속에 오염이 심해가지고 그 어디 생선 먹겠어? 그리고 생선까지 안 잡수시는 마당에 오렌지색이 나는 이 프로바이타민 A인 베타 캐로티노이드, 그러니까 과실에 있는 거 아주 소화 흡수가 쉽게 되는 거고, 야채에 있는 것은 그래도 그것도 소화 흡수가 좋은 것을 거의 매일같이 잡수시다시피 하면은 이런 혈관의 내면 뭐 이런 모든 부드러운 세포의 점막계통이 재생되고 피부가 재생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이타민 A가 없이는 리페어, 수리 작업이 안 일어납니다. 간은요, 우리가 낮에 이렇게 활동할 때보다 우리가 밤에 잘 때 소화기는 완전히 비어 있어서 소화기 쪽은 뭐 아무 부담도 없고 할 때에 간이 하는 일은 막중한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병원에만 스캐닝을 하는 기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밤에 딱 1시간 내로 깊은 숙면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뇌신경은 머리 끝서부터 저 엄지 발가락 발톱 끝까지 스캐닝을 합니다. 몸의 상태가 어디가 오늘 밤에 꼭 첫째로 보수를 해야 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해야 하는 일을 간에게 다 명령 하달하면서 같이 지휘를 하면서 보수를 합니다. 밤 동안에. 그런데 밤잠을 또 안 자시니까 뭐 언제 이 스캐닝을 합니까?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그 다음에 밤에 충분히 8시간을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밤 자는 시간을 다 도둑 맞았으니 생명의 활력이 줄 수밖에는 없고 모든 리페어해야 하는 일을 못하고 아침에 잠이 깨니까 찌뿌두두하고 몸이 오늘 하루만 더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에 뜨는 것입니다. 이러니까는 정맥류는 듣고 보니 뭡니까? 라이프 스타일과 직결되어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기에 심장 근육도 운동을 해야 맥박이 힘이 있게 근육에 힘이 얻어져 가지고 하는데 이 정맥 내에도 스켈리탈 머슬, 우리가 운동 근육과 똑같은 근육이 있어서 작동을 해주는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심장과 똑같은 근육도 있고 또 이 밸브를 운동시키기 위한 운동하는 근육이 스켈리탈 머슬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은 이 혈관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에 못하면은요, 한 10분, 5분, 15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하루 3번이나 4번을 나누어서 하시면 되고요. 정맥류가 이미 생기신 분은요. 아니신 분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일같이 육체 운동을 하셔야지 정신 운동만 해가지고는 아니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양말 신는 거, 피부를 정결하게 하는 거, 수분을 해가지고 모든 독소를 배설시키는 일, 이런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또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내가 이미 말씀드린 데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삶의 건강하게 사는 비결 8가지 중에 다 있습니다. 약초 중에서요. 빌베리, 부처스브룸, 징코빌로바, 가트콜라, 호돈베리, 비타민 C, 바이타민 E, 홀스 체스트넛, 파인박 아니면은 그 그레이프 시드, 포도 씨에서 나오는 이런 파이토 케미칼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포를 소생시키고 손상 입은 것을 보수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나기도 힘들지만 회복되기 위해서는 왕복 거리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주스 테라피에서도요. 샐러리, 비츠, 그 다음에 캐럿 이런 것에서부터 많은 양분을 얻고 피를 알칼리화하고 피가 정화됨으로써 이렇게 말씀드렸죠. 겉이 가렵고 발진이 난다. 그러면 여기에 모여 있는 피가 독성이 있는 혈액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운동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시간마다 운동을 하시면서 그 위치를 바꾸셔야 되고 가장 나쁜 거 아주 그 현대 교육받고 뭐 좀 자기 좀 자랑하고 싶은 건방진 사람들의 앉은 자세가 어떻습니까? 다리를 꼭 꼬고 앉거든요. 그게 정맥류가 되는 엄지손가락을 꼽는 원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얻으시는 대로 하면은 음으로 양으로 모든 이런 난치, 현대의학으로는 수술을 한다, 혈관을 아예 막아버린다,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을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되게끔 한다, 별 장난을 다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못지않고 아직도 생명이 있는 세포 몇 개만 있어도 천연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시간 문제지 6개월, 1년 안에 몸이 말해주는 답을 얻으십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여러분에게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야 정맥류가 그 뭐 대단치 않은 건 줄 알았더니 참 엄청난 사연이 거기에 묻혀 있구나. 우리 몸은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시편 기자 다윗 왕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말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우리 몸을 아주 소중히 간수하는 여러분이 제가 됨으로써 무병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